어떤 마음은 너무 순해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가 좋은 사람일 거라 믿었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행동을 해석했습니다. 늦은 연락에도 모진 말에도 그럴 사정이 있었겠지라며 마음을 덮었지요. 그렇게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고 애써 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등을 돌립니다. 당신은 묻고 싶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그 물음은 곧 억울함으로 번지고 억울함은 다시 스스로를 찌릅니다. 혹시 내가 더 했어야 했나?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철학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너의 마음으로 덮지 말라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이미 신호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당신이 그 신호를 나의 기준으로 해석해버렸을 뿐입니다. 스토아의 지혜는 말합니다. 당신이 슬픈 것은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누군가를 너무 믿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보다 내가 바라는 모습에 기대어 버립니다. 그러니 배신은 때때로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미리 그의 진심을 보지 못한 데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깊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깊은 마음을 건넨 것뿐입니다. 다정함을 오해한 사람은 떠나갑니다.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도 끝까지 예의를 지킨 당신이 더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상처에 갇히지 마세요. 이 경험은 당신을 더 날카롭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만들 겁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많은 것을 담아도 결국 넘쳐버립니다. 그는 당신의 진심을 모른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받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너무 무겁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당신 탓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사람일수록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에 말 한마디, 표현 하나도 무게를 담지요.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가벼운 사람은 깊은 사랑을 두려워한다고. 당신이 그 사람에게 준 마음은 관심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그가 감당할 줄 몰랐던 건 바로 그 책임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는 피하고 외면하고 때로는 당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너무 과하다. 숨이 막힌다. 부담스럽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 나는 그만큼의 마음을 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너무 쉽게 믿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을 자꾸 작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불편해할까봐 내 감정을 숨기고 줄이고 없애버립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진짜 관계는 감정을 감추는 곳이 아니라 드러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당신은 그 사람 앞에서 점점 자신이 아닌 사람이 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점점 자신을 잃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그는 왜 내 진심을 가볍게 여겼을까? 그리고 나는 왜 그런 사람에게 무거운 마음을 들고 갔을까? 철학은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덜 아껴서 그를 선택한 건 아닐까 하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때입니다. 당신은 가벼운 사람에게 휘둘릴 만큼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이 말은 안 해도 느끼겠지. 내 마음은 전해졌을 거야. 하지만 철학자들은 묻습니다. 왜 말하지 않고 상대가 알기를 바라느냐고. 왜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조차 상대에게만 맡기느냐고. 기대는 곧 상대가 나처럼 느끼고 나처럼 반응하리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각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각자의 상처로 관계를 해석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마음의 결은 다르고 온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내 마음을 몰라줘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엔 사실 왜 내가 바란 대로 움직여주지 않느냐는 서운함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잘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주고 나면 바라게 됩니다. 돌아오지 않는 감정에 조금씩 상처받고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왜 이토록 무심하냐고, 왜 날 모른 척 하느냐고. 하지만 철학자들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대는 타인에게 던진 감정의 짐이다라고. 그 짐이 무거우면 상대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는 누가 더 많이 주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바라지 않았는가의 싸움입니다. 당신은 많은 걸 줬고 그만큼 많은 걸 바랐을지 모릅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랑 속에서 욕망도 함께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왜 기대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기대는 정말 그 사람을 향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나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던 것일까? 철학은 침묵 속에서 묻습니다. 진심을 몰라준 사람을 탓하기 전에 그 진심 안에 깃든 기대를 먼저 들여다보라고. 당신은 스스로의 기대에도 지혜롭게 말 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가벼운 사람에게 끌리기도 합니다. 무심한 듯 다가오는 말투, 쉽게 웃고 쉽게 떠나는 걸음걸이, 그 모든 가벼움이 지친 마음엔 오히려 자유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너의 결핍이 만든 환상에 기대지 말라고. 그가 당신의 마음을 짓밟은 건 그가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당신이 그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떠난 건 어쩌면 당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관계는 종종 서로의 진심이 아니라 서로의 속도를 맞추는 일입니다. 그는 너무 빨랐고 당신은 너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어긋남이 쌓이고 그 어긋남이 멀어졌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같은 음악을 듣고도 서로 다른 춤을 추는 것이다라고. 그러니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틀렸던 건 아닙니다. 당신이 보여준 애씀은 그 사람에게 닿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을 더 깊게 만든 시간입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의 무게만큼밖에 타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는 그 사람의 가벼움에서 온 것이고 당신이 남긴 진심은 당신의 깊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더는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단지 그만큼밖에 몰랐던 겁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깊은 사람은 떠난 이를 탓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이제 깊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떠난 사람을 오래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에게 쏟아부은 마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그런 감정을 애도되지 못한 애정이라 부릅니다. 그 관계는 끝났지만 그 마음은 끝낼 수 없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살아있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묻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사과받고 싶고 단 한마디라도 그땐 미안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점점 더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사라진 사람을 향한 목마름은 결국 나를 향한 목마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내어준 자는 되돌려받으려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이 놓고 간 무게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버거웠던 시간은 그에게는 그저 흔한 하루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가져간 감정까지 계속 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젠 놓아도 됩니다. 놓는다는 건 그를 잊는 일이 아니라 그를 품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보내는 일입니다. 그때의 나는 애쓰는 사람이었고, 바라는 사람이었고, 상처 입고도 참아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날을 보내고 지금의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진심을 주었다면 그걸로 이미 충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받지 못한 진심도 결국 그 사람을 빛나게 한다고. 그러니 이제는 돌아보지 말고 자신에게 걸어가세요. 당신은 상처로 멈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계속해서 되짚고 상대의 말과 행동을 돌려보며 어딘가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상처의 이유를 찾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그가 한 말은 그의 수준에서 나온 것이고, 그가 한 행동은 그의 그릇 안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싫어했으니 나에겐 뭔가 결함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가 떠났으니 나란 사람은 부족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아닌 그의 판단이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이 진실처럼 들리는 이유는 그때의 내가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상처를 준 자가 아니라 그 상처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당신은 그때 너무 조용히 아파했습니다. 울지 않고 말하지 않고 스스로를 설득하듯 괜찮다는 말을 되뇌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고 그 마음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해받지 못한 그 순간의 나를 다시 꺼내요. 조용히 말 걸어야 합니다. 너는 아무 잘못 없었어. 그 사람의 말이 너를 설명하지는 못해. 그건 내가 아닌 그 사람의 이야기였어. 철학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의 나를, 과거의 나를,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진실을. 그 진실은 말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애써도 당신을 끝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을 떠나보낸 당신은 조금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이제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 애썼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잊고 싶은데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살아나던 얼굴, 말투, 기척. 그래서 억지로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려 애쓰고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상처받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던 시간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억지로 용서하는 마음은 억지로 외면한 아픔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그를 미워했던 게 아닙니다. 그에게 쏟아부은 진심을 그가 너무 가볍게 저버린 것이 너무 슬펐던 겁니다. 당신이 바란 건 그저 한마디였습니다. 미안하다. 내 마음을 알았다. 그 말 하나면 이 모든 감정은 단단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선뜻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떠나는 사람은 떠나기 위해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상처는 남은 사람의 몫이 됩니다. 잘못은 그의 것인데 후회와 되씹음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스토아의 철학은 묻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에도 왜 당신은 그를 마음에 붙잡아 두는가라고. 이젠 그가 아니라 그에게 상처받은 내 모습이
나를 더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맞춰주었을까? 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까? 그 모든 물음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람을 놓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휘둘렸던 나를 이해하고 안아주는 일이 먼저입니다. 철학은 위로의 언어보다 성찰의 거울을 내밉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상처받았는가 보다 그 상처를 통해 당신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를 묻습니다. 당신은 상처로 인해 무너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끌어안고 끝내 걸어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얼마나 견뎌왔는지를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그 마음은 약한 것이 아니라 끝내 부서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지금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 사실이 가끔 몹시 쓸쓸하게 다가옵니다. 같이 웃던 장면, 무심히 나눴던 대화, 그 모든 것들이 이젠 내 기억에만 남아있다는 것. 그런데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상실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내면으로 향하는 문이라고. 그 사람이 떠나간 자리에 당신은 분명 어떤 질문 하나를 남겼을 겁니다. 나는 왜 그토록 그를 원했을까? 그에게서 받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그가 떠난 후에도 왜 나는 그를 기억하는가? 그 질문은 고통스럽지만 사유를 깊게 합니다. 당신은 점점 타인의 무관심에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마음을 놓아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떠났지만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더 단단해졌고, 더 조용해졌고, 더 정직해졌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고통은 내면의 눈을 뜨게 한다고. 그 눈은 이제 사람의 말보다 침묵을 더 잘 듣고 사람의 태도보다 기류를 먼저 읽게 해줍니다. 당신은 그 상처 덕분에 사람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조용한 감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한 성장이기도 합니다. 그가 남긴 공백은 당신의 깊이가 되었습니다. 철학은 가르칩니다. 진심은 결국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단단히 만드는 길이라고. 당신은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가장 서운한 건 내가 잘해준 걸 그 사람이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건넨 말들, 내가 참은 순간들, 내가 미소 지어준 날들, 그는 그것들을 그저 지나간 장면처럼 흘려보냈고 끝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심은 타인의 기억에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그 사람이 잊은 것은 그의 몫입니다.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온도입니다. 그 차이가 당신의 사람됨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기억되지 못한 친절을 억울해하지만 진심이란 애초에 기억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잊었다면 그만큼의 그릇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외면했다면 그만큼의 눈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 마음을 전할 때 이미 당신은 그 사람이 되지 못한 무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당신은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어른이 되어 갑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받지 못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주었던 것에 후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여백을 자기 안에 마련해 두는 것. 철학은 말합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고. 당신은 분명 그 사람을 통해 사랑을 배웠고 그 이별을 통해
사랑의 무게도 배웠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을 한 사람으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기억을 더는 붙잡지 말고 그 기억 너머의 자신을 바라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좋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고 그 마음은 앞으로 더 좋은 사람에게 닿게 될 것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흔적만 남는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때의 감정이 더 또렷해지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말 사랑했던 사람일수록 그 흔적은 기억이 아니라 성격이 된다고. 그때 받은 상처는 당신 안의 조심성이 되었고, 그때 못다한 말은 당신 안의 신중함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난 자리에서 당신은 어쩌면 더 말수가 적어졌고, 더 마음을 감췄고, 더 자신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상처받은 곳으로 다시 햇빛이 들어온다고. 지금의 당신은 그 사람을 보내고도 다정한 말을 잃지 않았고, 예의를 버리지 않았고, 사람을 믿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강함입니다. 모질어지지 않기 위해 마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려 아픔을 끝내 껴안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는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그토록 견뎌온 당신을 이해해주고 다독여주고 다시 믿어주어야 할 사람은 이제 당신 자신입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그로 인해 깨어난 감정은 당신을 새로운 길로 이끌 것입니다. 철학은 속삭입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밝은 지혜로 이어진다고. 그 지혜는 말이 많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처럼 살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가? 그 물음 끝에서 비로소 우리는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나, 더 나은 하루로 걸어갑니다.